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죠.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민주평통을 갖다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은 수석 부의장입니다. 총리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입니다. 정세현 씨 오늘 김어준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대북 전단지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 병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막아야 한다. 군대를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군 병력 동원해서 강력히 막아야 북한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미국 전 도시가 폭동이 지금 막 폭동이 나고 이런 가운데 주 방위군 동원하고 정규군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전직 부시 대통령 비롯해서 전직 국방장관 등 이른바 공화당 계열 쪽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보면 워싱턴에 투입되어 있는 주 방위군 병력을 빼고 있는 이런 입장에 대한민국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자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군대 병력을 동원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씨는 오늘 이날 김어준 씨와의 그 대담을 통해서 오는 6월 25일 지난 5월 31일 50만 장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고 이제 김여정이 6월 4일 날 나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한 놈이 더 밉더라 라는 제1부부장 명의의 대담 발표했고, 그 다음날 6월 5일 저쪽 통전부 대변인 담화로 보면은 앞으로 보면 개성공단 그다음에 개성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다 폐쇄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야말로 남쪽에서 골머리 아플 일들을 갖다가 계속하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뭐냐니까 이제 국지적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6월 6일, 6월 7일 양일간 걸쳐서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걸기대회 이런 것을 갖다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씨가 드디어 제일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세현 씨는 6.25 전쟁이 일어난 날 6월 25일 날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는 100만 장을 갖다가 보낼 예정이고, 또 바로 어제에서는 이쪽에서 전단지 이 기구에 띄어서 못 보내게 하니까 페트병에다가 쌀 등을 넣어서 북한의 해류를 통해서 보내려 했는데 그것도 또 보면 막았어요. 오는 6월 25일 그 대북전단 100만 장 날려보내는 그 살포와 관련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 가지고 북한의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 어차피 대북 전단을 날리는 곳이 군사지역, 정확히 군사지역 아마 피바 지역이라고 그러죠. 피바 지역 그 근처일 겁니다. 군사지역이라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막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면 북한도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보면 1980년 5.18 때 그 군 동원 문제 갖고 지금 40년째 보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갖다 고백하면은 용서해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대북 전단 살포, 이것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하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것은 표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경찰이 막았다. 즉 경찰 공무원 집행법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갖다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갖고 문제 삼는 원고, 즉 당시 이쪽 탈북민 단체 쪽 패소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아니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다니요.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게 위수령입니다. 자, 위수령 조항 없앴고, 그렇다면 지금 계엄입니까? 비상계엄입니까? 경비계엄입니까? 아니면 국가 전시 사태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군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고, 그런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요.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또 어제 정세균 씨는 최근에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김여정이 명령한 데 대해서 수긍하는 김여정 법이라고도 하죠.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갖다 대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최우선 순위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놔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입법조치, 즉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즉 김여정법이죠. 김여정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이런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의 희망을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급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나서서 김여정법이라 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북전단 살포가 얼마나 보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세현 씨는 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탈북자를 공천한 미래통합당 탓이랍니다. 참, 이 사람들이 좀 전형적이에요. 아니, 남북관계가 경색된 게 왜 미래통합당 야당 탓입니까? 그것은 지난해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국제사회 비핵화 조치 이행 촉구에 대해서 김정은이 결코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 때문인 것이지, 야당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죠. 정세현 씨는 대북전단 문제를 그동안 미온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이 국회 책임도 있다.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에 그래요.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을 대변하는 아주 강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고요. 그 사람은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것이고, 첫째 바로 정세현 씨입니다. 이 양반은 무슨 일인지 죽어라 하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 계속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씨 아주 영화에 등합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갖다가 할 때, 아마 박정희 시대 때일 겁니다만은 군 생활 시작할 때 아마 대북 관련 그런 업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영화에 등합니다. 대북 관련. 그래서 문정인 씨는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 두 스피커인데, 이와 같이 지금 정세현 씨 또 문정인 씨 공히 다 보면은 이 김정은의 그런 폭거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 그 조그마한 대통령에 대한 조그마한 비난, 국내의 비난 한마디에 있어서 벌떼같이 나서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들, 보면 북한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는 이런 표현도 썼죠. 달타령 노래 하지 마라. 별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저는 그 마음, 정신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오지간 보면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정세현 씨가 단순히 뭐 전 통일부 장관이다, 지금 어떠한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장을 대통령이 맡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대리해서 위임받아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즉 국무총리급인데, 전 통일부장은 정세현 씨가 나서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만이 북한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 하는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김여정이 호통 한마디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고 그야말로 사실상 항복선언하는 이런 무기력한 정부를 보면서, 또 이런 무기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진짜 국회에서 야당 다 합쳐봐야 103 플러스 무소속 4 플러스 요즘 안철수의 국민의당 3명이 조금 변했어요. 보수로 칩시다. 110대 190 절대적 우위에 앞서서 그야말로 마구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도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침 한마디에 몸살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